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성탄절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도심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 미사가 은은한 찬송가로 시작됩니다. 신자들은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말구유도 평화라는 큰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유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같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에서 이색적인 크리스마스를 맞는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연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와서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넓은 갈대밭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뜻깊었어요. 도심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물론 청소년들이 몰려 성탄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수능 끝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상가들도 성탄 특수를 누렸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에도 나눔의 온정이 잇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저희도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약간 보람차게 했던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성탄절, 축복과 평화 속에 나눔의 소중함이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1일 영남면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새해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북 공연과 신년 메시지 낭독, 떡국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인근 용바 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구전이 전해져 전국적인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과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최근 영양사 수당 인상과 4개 직종 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원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번 협약으로 7,6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전남 동부 지역의 사회 분야를 짚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무술년 한 해 전남 동부 지역 역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올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안정적인 평화 분위기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 역시 막혀있던 남북협력의 활로를 트기 위한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농기계 전달부터 생태교류 활성화까지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가며 기대치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가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물밑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협력이 궤도 위에 오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자체들마다 굵직한 현안 해결에 시민 의견을 담아낸 한 해였습니다.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도출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단절된 그런 상태보다는 같이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반면 이를 통해 행정 추진이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 내년 지자체장들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얼마나 발휘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역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이란 논제가 여전히 치열하게 맞붙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경제권 못지않게 환경권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고흥 비행성능시험장과 광양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등 현안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보전과 보호에 대한 생각들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고장에 대한 대기질 환경,
그리고 생태적 환경들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갈등 중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해를 넘겨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느 해보다 시민들의 열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지가 돋보였던 2018년. 올 한 해 지역민들은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욱 역동적일 겁니다.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지역민들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를 올해보다 33억 원 증액된 159억 원으로 확정하고 참여자 수도 900명 가까이 증가한 7,600여 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신설돼 각종 돌봄 시설 등의 노인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봄까지 소나무 재선충 완전 방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광양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을 멈추는 내년 3월까지 무인 헬기 방제 등 총력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에는 지난 2010년 11월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현재 1개 읍과 5개 면동을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 입장권 판매가 시작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6개 종목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합니다. 입장권의 평균 가격은 3만 원이며 조기에 구매할 경우 최대 1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영대회 입장권은 모두 41만 9천 매가 발행되며 조직위는 80%를 국내에서 20%를 해외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에서도 이웃사랑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수아진 사랑 더하기 단체는 연말 연시를 맞아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2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은 광양 지역 사회복지시설 6곳에 배부됐으며 가수 수아진은 지난 2016년부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각종 물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과 섬을 중심으로 상수도 공급과 식수원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29억 원을 들여 화양과 돌산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고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17개 섬에는 150억 원을 투입해 해수 담수화 사업과 관정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또 원도심 지역의 노후 상수 관로를 교체하고 5천 산단 폐수 전용 관로를 설치하는 등 상하수도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학생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생 100원 버스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현재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인 농어촌 버스 요금을 내년부터는 모두 100원으로 통일하고 버스카드 이용 시에는 50원을 추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도내 군지역에선 처음으로 초중고생 100원 버스를 시행함으로써 농어촌 버스 1,000원 단일 요금과 100원 택시 등과 함께 주민 교통 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중당이 해남군 의회의 농민수당 조례안 의견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국 최초로 해남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정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전라남도도 오는 2020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도내 지자체들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